49년 동안 황제가 18명 있었다고 합니다. 평균 재위 기간은 2.7년이었다고 하니 그것도 대부분 암살로 황제가 교체되었습니다. 은화의 은 함량은 100%에서 5%로 줄여서 은화를 제조했으니 사실 국가가 발행한 위조 코인이나 다름없었죠. 전성기 인구 7천만 명이나 되었던 지중해 전체를 우리 바다라고 불렀던 제국,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마지막 황제는 16살 소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로물루스. 1000년 전 로마를 세운 건국 시조와 같은 이름이에요. 서기 476년 9월 4일 게르만 출신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이 가여운 소년 앞에 섰습니다. 지금 당장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이게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1000년 제국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있죠?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멸망했다. 그런데 왜 게르만족을 못 막았는지는 안 가르쳐줍니다. 오늘 저는 그 위대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진짜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이유뿐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숨겨진 원인까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먼저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몰락의 높이를 알아야 떨어진 깊이가 보이니까요. 기원 후 117년 트라야누스 황제 시대, 로마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입니다. 지금의 영국부터 이라크까지 현재 유럽연합 국가 대부분이 로마 땅이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기원 후 27년부터 180년까지 약 200년간 대규모 전쟁 없이 평화가 유지됐어요. 200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200년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수도교가 로마 시내에 하루 100만 톤의 물을 공급했습니다. 도로망 총 연장 8만 킬로미터, 지구 2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죠. 은화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100%, 오늘날 달러처럼 국제 기축 통화 역할을 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오연제의 마지막 황제이자 철학자 황제입니다. 밤마다 명상록을 쓰며 나라 걱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황제가 죽은 해 서기 180년, 여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코모두스가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아들이니까. 오연제 시대에는 양자에게 황위를 물려주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걸 깨버린 겁니다. 코모두스, 이 황제가 뭘 했냐면요. 원로원 회의는 안 가고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놀이를 했습니다. 직접 경기장에 내려가서 사자를 잡았어요. 황제가요. 로마 시민들 앞에서요. 결국 서기 192년 측근에게 암살당합니다. 그 뒤로 황제 자리를 놓고 군인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군대를 더 많이 가졌느냐가 황제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로마는 살아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서기 235년부터 284년까지 3세기의 위기입니다. 이 49년 동안 황제가 18명 바뀌었습니다. 평균 재위 기간 2.7년, 3년을 못 버틴 거예요. 대부분 암살, 전사, 반란, 천수를 누린 황제가 딱 2명입니다. 황당한 사례를 들어드리게요. 고르디아누스 1세와 2세.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황제를 선언했는데 38일 만에 둘 다 죽었습니다. 아들은 전투 중 전사, 아버지는 그 소식 듣고 자살했어요. 푸피에누스와 발비누스는 99일, 석 달을 못 넘겼습니다. 금위대한테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요. 49년 동안 대통령이 18번 바뀌고 대부분 암살이나 쿠데타로 끝나는 겁니다. 나라가 남아나겠습니까? 황제들이 자기 군인들 환심 사려고 돈을 뿌립니다. 국고가 바닥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2번째 원인, 경제 붕괴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로마 정부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은화의 은 함량을 줄이는 거예요. 겉보기엔 똑같은 데나리우스인데 안에 은을 조금씩 덜 넣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 100%, 네로 시대 92%.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그런데 3세기 위기 때 5%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은화가 아니라 동화예요. 상인들이 눈치챘습니다. 좋은 옛날 동전은 숨기고 나쁜 새 동전만 시장에 풀었어요. 그레셈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데나리우스 가치가 전성기의 10분의 1 토막. 군인들이 요구합니다. 은하 말고 식량으로 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서기 301년 최고가 경령을 내립니다. 품목 1000개 이상의 가격 상한선. 위반하면 사형. 결과요? 물건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농부가 만들어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요. 암시장만 커지고 공식 경제는 마비됐습니다. 정부가 라면 한 봉지 500원 고정하면 라면 회사가 생산을 포기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데나리우스 이야기, 1997년 IMF 때 한국 상황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자, 세 번째 원인. 군사 붕괴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니까 로마 시민들이 군대에 안 가려 합니다. 월급이 휴지 조각인데 누가 목숨 걸겠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게르만족 용병을 고용합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45세기엔 로마군 절반 이상이 게르만 출신이 됩니다. 이름만 로마군이지 실제로는 게르만 용병대예요. 로마가 지켜야 할 국경선. 라인강에서 도나우강까지 2400km. 서울-부산 6번 왕복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키는 병사들이 쳐들어오려는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에요. 알라리크. 서고트족 출신인데 원래 로마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싸우던 장군이에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약속한 대우를 안 해줬습니다. 땅도 안 주고 식량도 부족하게 주고. 알라리크가 참다 폭발했습니다. 적을 막으려고 고용한 사람이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서기 410년 8월 24일 알라리크가 이끄는 서고트족이 로마 시내로 들어갑니다. 3일간 약탈. 로마시가 함락된 건 800년 만입니다. 게르만족이 강해진 게 아닙니다. 로마군이 게르만족이 된 겁니다. 네 번째 원인은 교과서에 거의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와 전염병. 로마 온난기가 끝났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니까 북방 민족들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자기네 땅이 추워져서 못 살겠으니까요. 여기에 전염병이 겹칩니다. 안토니누스 역병. 서기 165년부터 180년. 하루에 로마 시내에서만 최대 2000명이 죽었습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15년간 지속됐어요. 코로나가 4년 심했는데 15년짜리 팬데믹을 상상해보세요. 이 두 역병으로 지중해 인구가 3분의 1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면 세금이 줄고 군대 갈 사람도 줄어요. 악순환입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원인을 연결합니다. 첫 번째, 정복이 멈추니까 재정 압박. 두 번째, 은화 조작으로 경제 붕괴. 세 번째, 용병 의존으로 군사력 붕괴. 네 번째, 전염병과 기후 변화가 모든 것을 가속시킵니다. 그리고 황제가 2년마다 바뀌니까 개혁이 불가능했어요. 다들 내 임기만 버티자고 생각한 겁니다. 로마를 쓰러뜨린 건 게르만족의 힘이 아닙니다. 내부에 누적된 선택들이에요. 한 번의 큰 실수가 아니라 수백 년간 지금 당장만 해결하면 되를 반복한 결과입니다. 역사가 윌 듀렌트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문명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다. 10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장의 편안함만 쫓고 있는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밤의 전쟁사였습니다.